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배우자 외도 상담센터 이윤창 전문 상담사입니다. 요새 들어서 상간자들의 행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상담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들의 불륜 트렌드와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상간자들이 배우자를 대놓고 직접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상간자가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는 수치가 매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몇몇의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간주했었는데 어디 불륜 학원에 가서 수업이라도 받은 듯 일관된 패턴을 보이며 상간자들이 아내를 형사로 고소하는 상황이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몸을 사리는 대부분의 상간자들과는 달리 도의적이고 사회적인 부끄러움 없이 배우자를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법 등 일단 닥치는 대로 형사 고소를 걸고 아내를 괴롭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상간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불법 행위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공격해 상간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도 합니다. 또는 배우자를 스토킹법으로 고소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걸고 은밀히 외도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상간자와 대면해서 경고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하소연하거나 법적으로는 상간자 소송 시 법원에 항의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만 지금은 상간자들의 태도가 적반하장 격으로 되려 적극적으로 아내를 공격하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중에서도 아내분께서 상간자에게 어떠한 협박적인 발언이나 모욕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저 상간자를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증거 없이 아내를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물론 상간자에게 증거가 없다고 하면 증거 불충분 처리나 무혐의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내를 가해자로 몰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악질적이고 뻔뻔하게 변한 상간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욱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불륜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상간자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법적으로 기소유예, 벌금형 정도의 형을 받는 것은 각오하고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응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아내의 행동을 참작해 줄 것이고 판결이 세게 나와도 기껏 벌금형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 어차피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할 기세라면 아내분이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대차게 돌아오는 것이 낫겠죠. 망설이다 불륜을 일망타진할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보다는 나중에 후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를 직접 응징하러 갈 시에는 상간자가 녹음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증거 녹취 여부를 유심히 살피라고 상담 시에 말씀드립니다. 또 아내분께서도 꼭 녹음을 하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법적으로 상간자가 꼬투리를 잡는다 해도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끔 치밀하게 준비해서 상대가 예상치 못했을 때를 노려 상간자를 직접 치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당하는 것이 두렵고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리적으로 약해져 피로감을 느끼는 분이시라면 깔끔하게 상간자 소송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진행한 다음 판결문을 가지고 응징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외도 증거가 모두 다 확보되어서 각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는 본인 계정을 공유해서 상간자와 비밀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우자 몰래 상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과거에는 메시지가 폰에 남지 않게 텔레그램을 사용하다가 당근마켓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인 걸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온갖 SNS와 어플을 활용하는 것이 불륜 트렌드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이메일에 본인 계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나와의 채팅, 나에게 쓰는 이메일 등을 활용해서 외도 배우자는 상간자와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합니다. 본인 계정을 이용하니 제3자나 배우자에게 의심을 살 이유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에 들킬 위험이 줄어든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포착이 되었을 때에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리스크가 적어 외도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손쉬워집니다. 그러니 배우자분들께서는 삭제된 어플이나 타임라인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네이버 메일 계정이나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 구글 유튜브 계정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 추세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교외에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시간을 애써 만들어 몰래 데이트를 이어나갔다고 하면, 최근에는 배우자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날짜에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라면 군부대 안에서 바람을 피우고, 사업체면 직장과 사무실 안에서, 여자의 차나 법인 차량을 이용해서, 집안 모텔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대담한 방식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내의 허를 찔러 바람을 피고 돌아다닙니다. 이 정도로 배우자를 기만하며 은밀히 만나는 경우 죄의식이 거의 없으며 상간자와 관계가 매우 깊고 바람에 미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간자들은 치밀하게 불륜을 이어나가려 별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증거를 잡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추세인데요. 배우자분들께서는 외도 배우자가 눈치채서 기만하지 못하도록 촉을 세우되 앞에서 추궁은 하지 않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차분히 뒤에서 증거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미숙하게 증거를 잡으려 들다가 오히려 외도 배우자에게 들켜 역으로 협박받거나 공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빼박 증거를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 시간과 돈만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아내분께서 혼자서 긴 시간 동안 정신적, 경제적 양쪽으로 기회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예 확실하게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비용을 들여 한 번에 증거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말리는 바람과의 전쟁에서 아내분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먼저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탁해 바람을 잡아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외도상담 카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